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G1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의 세계 질서 재개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냉전 시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전 세계 장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취했던 전략은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좀 이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 인구가 많은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미국이 생산하는 저가 대량 생산 물건들을 중국의 공장을 밀어주기 시작해요. 뭐 하이텍 부품 말고요. 평범하게 서민들이 쓰는 일상생활용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도록 중국 공장을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것 쪽으로 미국도 이득을 얻으면서 동시에 중국을 키워줘서 소련을 견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했고,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소련의 힘을 약화시켰죠. 그래서 소련을 견제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급부상하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세계 G2라고 이제 나름 주장하면서 이제 G1 국가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대결 구도가 좀 이어지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이 이제 칼자루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한국에 주는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비롯해서 한국을 좀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보이죠. 대만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대만을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어야 중국의 그 해상 진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컨트롤하고 있어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모두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한과 대만은 미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지난 좌파 정권 때 한국이 너무 반미를 심하게 해서 선을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칼자를 뽑아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대만도 미국에 충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인들과 같은 민족이라서 대만 내부에서도 자꾸 중국과 내통하는 게 있었어요. 내통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입장에서 칼자를 뽑아 들었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가 컨트롤이 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전을 했죠. 그래서 그 전범으로서 패전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 군사력을 발동할 수 없는 그 미국과 그런 전쟁에 패전한 후에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만 보존하는 자위대 역할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더 이상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한과 대만이 좀 문제죠. 호시탐탐 대만을 먹으려는 중국과, 그리고 지난 좌파 정권 때 반미 친중 종북을 심하게 했던 남한의 정치 체계를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면서 이제 세계 질서 재개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경제 위기고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리고 뭐 코비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이나 뭐 신문에서 열심히 떠들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뻔히 보이는 미국의 세계 질서 재개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국의 그 생산 하청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룰을 이제 미국이 재개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 국가라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미국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게 좋은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세계 질서를 재개편하는데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에게 잘 보이는 국가들에게 생산 시설을 다시 재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뭐 뉴스나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되게 복잡하게 말하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면 중국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분해 해체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미국의 전략이 발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친중하는 세력들은 이제 미국에게 큰 제재를 당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가 재개편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뉴스나 미디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다시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거나 경제학자들이 뭐 말하는 거, 뭐 그럼 혹은 뭐 인문학, 정치학에서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현상은 굉장히 심플한 현상인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꾸 그걸 꼬아서 말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대중에게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경제학 교수들이나 혹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파적이기 때문에 좌파 이론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는 패권 국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의 룰대로 세상은 돌아가거든요. 그게 그냥 심플한 원리인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좌파 세력들은 자꾸 이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 이론이.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최강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래할 때 쓰는 화폐인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룰대로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세계가 움직이는 본질이에요. 그럼 미국은 과연 세계를 움직일 만한 정의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가? 이제 그게 가장 오히려 토론이 돼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뭐 다른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공산당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암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뭐 예를 들면 예전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이나 나치 시절의 독일 같은 국가들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 역시 위험한 전 세계가 펼쳐지겠죠. 근데 미국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대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나름 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미국에 건너오게 됐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제 G1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의 세계 질서 재개편이라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모든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들이 됩니다. 뭐 금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유가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근데 중국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교역을 조금이라도 했던 나라들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 흔들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의 수교를 끊으면 미국이 다시 도와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계속 중국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돌아가는 질서를,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진출하고 미국 사회에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한국에서 뭐 직장을 구할 때도 뭐 중국이랑 무역하고 중국이랑 연구하고 뭐 요런 데랑 손발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국 진출할 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실리콘밸리는 아무래도 미국 내국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장들이 다 미국인이고, 그리고 미국 정치와 당연히 끈이 잘 닿아 있겠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눈치가 빨라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중국에 그동안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지어놨던 뭐 연구소들 있죠. 다 팔아버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엔지니어들 다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특히 한국 신문에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 신문은 매우 친중국적인 좌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가 미국이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일을 했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빵빵 터뜨리면서 보도하기 때문에, 이 좌파적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 진출이 막히게 되고 미국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없는 스탠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이 현상을 매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상의 본질은 매우 심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재개편 중입니다. 달러화라는 그 기축통화라는 패권을 이용해서 지금 금리를 흔들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지금 세계 질서를 재개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타겟팅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예전 소련을 약화시켰던 것처럼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미국에게 잘 보이는 국가들에게 점점점 어떤 이권을 주면서 결국에 미국의 친미적인 국가들에게 다시 생산시설을 주려고 세계 질서를 재개편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요 눈으로 뭐 뉴스라든가 미디어나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재해석하면 이제 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좌파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좌파들은 그 자신들의 좌파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습을 계속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당들을 좋게 묘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세계 질서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그 찬스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난해지고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가 돌아가는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미국에 넘어올 준비를 하시면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으로 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